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이 미분법인데, 이 미분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2에서 배우는 미분법하고 내용이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따로 매핑을 추가하지는 않겠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2에 있던 매핑을 반복하지는 않겠고,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만 얹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수학2를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그 완벽하게 토대에다가 미적분의 추가 분량만 한번 얹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점수를 자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몫의 미분법. gx분의 fx가 어떻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법, 분모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를 미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함수는 보통 y는 fx 이게 되는데 그 x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또 다른 함수의 표현인 이렇게 gx가 들어온다면 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미분할 때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미분해 주세요. 자, 이렇게 f에 관한 미분을 먼저 해주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미분해 주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기본적으로 f 인버스 y를 미분한 것은 뭐와 같다? 바로 f'x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역함수 미분법에서 특히 풀 때 이 심화 문제 풀 때는요. 심화를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컨셉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G 합성 fx를 미분한다면 현재 이것이 x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gx라는 것은 fx의 역함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내가 단순하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공식상에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공식상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정의를 통해서 푸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의 fx 그 다음에 곱하기 속에 있는 걸 미분해 준다면 이게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의 fx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f'x분의 1로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이 fx가 뭐야? 라고 한다면 x에 관한 함수값이라는 표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원리를 꼭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1대1 대응을 통해서 함수값을 먼저 구해주세요. 함수값 구하기. 다시 말하면 FA가 무엇입니까? B. 그러면 F 인버스 B는 A와 같다. 즉 A라는 것은 F 인버스 B와 같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미분값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미분값 구하기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F 인버스 프라임 B가 얼마냐 라고 할 텐데 이것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역함수의 식을 못 구할 때 쓰는 거고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야 되고요. 합성함수는 합성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각각의 따로따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B라는 것을 미분해달라면 F 인버스 X에 구하는 식, 다시 말해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푸는 게 낫겠죠. 하지만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이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F'A분의 1로 정리를 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법.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현재 x equal ft, y equal g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dx분의 dy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정의역이 바로 t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정의역은 바로 t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의 대화는 전부 다 t를 통해서 이 매개변수인 t를 통해서 연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y는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미분하면 dt분의 dx 바로 f't가 되고요. dt분의 dy 이걸 통해서 g't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식은 dt분의 dx 분의 dt분의 dy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f't분의 g't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마칠 수 있죠. 그러면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식이 완성됐을 때 매개 변수가 누구다? 바로 t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섯 번째, 만약에 가장 올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단독으로 나온다면 얘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음함수 미분법.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함수 미분법은 함수가 아닌 것을 미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라는 것은 함수라는 것이 y 콜 fx라면 얘는 둘 다 정의역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음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만약 fx와 기본적으로 gy가 합쳤더니 얘가 k다 라고 한다면 이걸 미분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x는 x대로 미분해 주시고 y는 y대로 미분하되 y를 미분할 때만 y 프라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미분할 때는 f 프라임 x, g 프라임 y 곱하기 y 프라임 요거를 꼭 장착을 해주세요. y를 미분할 때만. 그래서 상수를 미분할 때는 0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려준다면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할 때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가 나올 때는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 나올 때는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의 합은 로그 a의 xy다 이렇게 곱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얘가 나오면 왼쪽으로 바꿔서 분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무슨 관계라면 곱의 관계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면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y 콜 ln의 절대값 fx를 미분해 줘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스피드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를 하나 뽑아주면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갈라집니다. fx가 양수일 수도 있고 fx가 음수일 수도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y가 ln fx야가 될 거고요. 여기는 y가 음수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ln에 여기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얘를 미분하게 된다면 y'이란 fx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속의 거 미분해서 f'x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현재 이 식은 y'이란 마이너스 f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fx의 미분값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서로 어떻게 돼요? 지워지니까 결국 fx분의 f'x구나 라는 정리도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y가 현재 ln fx다 라고 할 때 얘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그냥 fx분의 f'x 이런 정도의 값은 좀 스피드하게 뽑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를 미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곱의 관계는 좀 더 분리해서 합차 과정을 만들고 들어가면 훨씬 더 연산을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수업시에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재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가능성.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투와 동일합니다. 수투와 동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최소. 그리고 방부등식.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내용들. 교점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부호 판정 마찬가지죠.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절대 파이널 과정 중 수학투에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외쪽으로 추가해서 알아야 될 게 뭘까?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자, 왼쪽으로 가봅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기존에 있던 수트를 그래서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나서 이 선택 과목을 공부해달라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뭘까? 그러면 바로 y는 f 더블 프라임 x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쓸 거며 얘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정할 때 쓰는 거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는 f'x를 통해 찾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f'x의 부호 판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fx의 부호 판정, 이 얘기는 바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목적은 역시 이제 뭐냐면 부호 판정이니까 완벽한 f'x의 그래프가 아니고 딱 부호 판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프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의 그래프 그리기가 안 됐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f 더블 프라임이에요. 첫 번째로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더블 프라임의 전 단계 함수는 바로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거에 바로 이 그래프가 증가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면 이거는 바로 f 프라임 x가 감소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f 프라임 알파가 0인데 and f 더블 프라임 알파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에서 0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양수야 라고 하는 것은 f 프라임 x가 증가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데 전 단계에서 뭐야?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가는 포지션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의 부호를 판정할 수 있잖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 감소 정지 증가니까 극소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f 프라임 베타가 0인데 동시에 f 이것의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면 더블 프라임을 통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근데 f 더블 프라임이 뭐다? 나는 현재 음수야 라고 하는 건 f 프라임 x가 감소하죠.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0인데 감소해서 0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프가 f 프라임 x는 어떻다? 감소하면서 왔으니까 양수에서 0 갔다가 음수로 가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 정지, 감소니까 그 f 프라임 x 양수면 함수 fx는 증가, 정지, 감소니까 여기서 우리는 극대를 갖겠군이라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 공부할 때 가장 등한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f 더블 프라임 x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목표를 둔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래프의 개형. 지금 하다시피 그러면 현재 f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 더블 프라임 x가 만약 음수라면, 양수라면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라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구나.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작다면 이때는 위로 볼록이 되는 그래프구나 라는 그래프 개형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 더블 프라임 x가 0인데 and 부호 바뀜이 있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그 x가 만약 감마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감마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부호 바뀜이 안 생긴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던 게 계속 아래로 볼록이니까 결국에는 곡선의 개형이 안 바뀌어요. 곡선의 개형이 바뀌었다는 건 아래로 볼록했다 위로 볼록 가든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가는 과정이 교차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부호 바뀜이 현상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 과정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공부해 주세요. 대신에 상대방이 변곡점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변곡점을 구해줘 라고 하면 그때 구하세요.
앞쪽에 있는 1번도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지 f 더블 프라임을 안 옵니다.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을 하게 되면 미분 과정을 더욱더 반복해서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산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만약 f 프라임 x에서 끝낼 수 있으면 f 프라임 x로 끝내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만 f 더블 프라임의 힘을 현재 이용을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응용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또 하나 주의 있게 볼 수 있을까? 바로 응용인데 바로 접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예요. 접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를 그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이면 이렇게 접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이 그래프와 만나서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두 개를 가질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긋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이게 됩니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여기서 만약에 긋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두 번을 만날 거예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변곡점이라는 말의 의미는 곡선과 곡선이 서로 맞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손이 맞닿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변곡점의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관통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각각 곡선이라는 것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분리된 매치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변곡점에서 접선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변곡점의 접선을 구하게 된다면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접하는 과정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나는 거 더 이상 안 생기면서 여기가 바로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변곡점의 접선의 개수를 구할 때는 기존 접점들하고는 다르게 교점의 개수가 표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과정 세 가지 이렇게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f 더블 플러스 x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투에는 없는데 선택 미적에만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f 더블 플라임 x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꼼꼼하게 수투의 과정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미분의 마지막 과정인데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위치 속도와 각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원을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수투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 equal ft가 되겠죠? 그러면 2차 원을 설명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선택 미적분학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x, y가 ft, g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험에 낼 때 만약 이 문이과 공통으로 시험에 내야지 라고 하면 이 1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서 위치속도 각도 문제가 나왔어 라고 하면 땡큐, 그러면 미적에는 출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투 과정에서 안 나왔네, 공통 영역이 안 나왔네, 그러면 이제 미적분에 출제될 확률이 또 한 번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는 꼭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첫 번째, 속도가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이제 벡터 표시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dt분의 dx, dt분의 dy가 되면서 현재 이 과정은 f't, g't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낼 때는 하나의 값을 주고 반대쪽 값이 얼마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걸 한 번에 통합해서 묻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또 한 번 중요해지는 바로 속력이 됩니다.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야지 라고 한다면 바로 속력을 질문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결국에는 속력은 크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t분의 dx에 대한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출문제는 있으니까 꼭 챙겨서 반복해서 봐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것은 바로 f't에 대한 제곱과 g't에 대한 제곱을 합찬 다음에 루트 써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가속도는 속도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하게 F 더블 플라임 T, G 더블 플라임 T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투에다가 이 두 가지 내용만 더 얹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만 얹어준다면 이거 완벽하게 수투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 키워드 알려주는데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 갔을 때 가장 중요 포인트는 결국 수투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95% 반영됩니다. 예전 킬러 문제와 다르게 현재 이 킬러 문제가 올해 나왔던 6월, 9월 평가원의 킬러의 특성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수투의 과정을 95% 반영해요. 다시 말하면 함수의 외형은 fx는 초월함수지만 지수로그 함수에 해당하는 초월함수지만 그 안에 구성을 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다항함수다. 하지만 핵심은 플러스 다항함수. 핵심은 다항함수. 여기에 포커스 둬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수투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잘 기억했던 학생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초월함수 단지 껍데기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한 22문보다 훨씬 쉽게 출제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지금부터 기본적인 미분 문제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있을 적분 문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합시다.